안녕하십니까. 밴드 4주차 진도별 기출복습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좀 어떻게 알람까지 좀. 이 밴드 해설 끝날 때까지 1000명 구독자, 1000번 구독자를 목표로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늡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저기 구독 많이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공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실무나 또는 이제 현실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릴 예정인데, 어쨌든 좀 주위 분들에게 좀 광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밴드 진도별 기본 문제 4번째인데, 여기 이제 물권법 총론하고요. 학원에서 진도가 보통 이제 물권법 총론 부분하고 제가 저물권까지 나갔는데, 저물권까지 나가는 학원도 있고 못 나가는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권법 총론이 이제 핵심적인 게, 그 물권법 총론에서는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1번 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아주 중요해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186조 등기 필요한 거,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7가지.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용.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법적 지위. 등기 청구권, 본등기의 추정력. 7가지 등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라고 물권 소멸 사유. 요 정도. 요 정도 하셔. 여기 물권 기초 부분 한 문제, 여기서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부는 거의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주차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아이고야. 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걸어라. 자, 물권적 청구는요,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나 방해자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 원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는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요. 즉 불가항력적으로 방해를 당하고 있어. 그래도 물권적 청구는 발생한다죠. 그죠?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따라서 첫째,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 청구는 못하죠. 두 번째,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아직 병에게 소유권 등기는 못 넘겨줬어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은 취득 못했습니다. 만은 우리 대법원에 하면 이 병은 철거할 권한은 있대요. 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대. 그러니까 갑은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지금 여기서 제3자가 되겠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니까 건물 양수인은 갑의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불이양도 못합니다. 자, 4번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물을 침탈당했다고 되어 있죠.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했죠. 자, 이때 이 임차인은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권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 자체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침탈을 당했다면 204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물권적 청구는 누가 행사합니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따라서 갑소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버리면 소유권도 병에게 넘어가고 물권적 청구도 병에게 넘어가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될 것이고요. 또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못했다면 을은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건물의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직접 명도 청구는 못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한다. 잊지 마세요. 2번 다음 중 등기해야만 되는 거 186조. 우리 186조에 의하면 등기해야만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매매 이약 완결권의 행사, 특정 유증, 이행 판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물권의 포기,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조정이 성립, 이런 것들이 등기 필요한 거죠. 답은 5번. 1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매수인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말소 등기 필요 없다. 2번은 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요. 갑이. 그리고 이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이 성립했을 때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지상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통고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 5번 꼭 기억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기 해설에 등기 필요한 것들을 딱 박스로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만드셔가지고 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 이렇게 되죠. 2번에 보니까 200조의 점유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200조가 뭔지를 암기하셔야 돼. 뭐라고 되어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한다. 그게 200조예요. 그런데 이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등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런 거죠. A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 원인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절차적법 추정, 권리 추정해주죠. 그거 말하는 거죠. 을은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4번. 가등기를 하고 있다가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 그러나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그랬죠. 소유권이 뭐예요? 물권 변동 시기 또는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할 뿐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키지는 않습니다. 답은 옳은 점이죠.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죠. 다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대표적인 게 상속등기 신청이나
보전등기 신청이죠. 이 상속등기나 보전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공동 신청할 수가 없죠. 틀린 것은 2번. 자, 4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자, 혼동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죠. 소유권과 지상권 또는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게 혼동이죠. 다만 이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또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외죠. 그거만 딱 그 이제 기본 뼈대입니다. 자, 이건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저당권 당연히 소멸이 원칙이죠. 반면에 2번 갑토지의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때 B의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해야지.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있었는데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 저당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191조 2항에 보면 소유권 2위 권리 지상권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1조 2항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있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했어. 근데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야.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5번 지역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지역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승역지 지역권을 갖고 있다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당연히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틀린 것은 2번 될 겁니다. 자, 5번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되지. 점유권에서 아주 잘 나오죠. 세 가지가 있죠. 201조 비용상환 청구권. 선의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201조 과실수취권.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취 못한다. 또 선이라 하더라도 폭력, 은비는 과실 수취 못한다. 폭력 또는 은비는 이렇게 되죠. 202조 선의점유자는 이현존 한도에서 손해배상해라. 악의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라.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해라.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단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복자가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기본이 되는 조문들이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업.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지. 2번 점유자가 과실축하면 뭘 청구를 못해? 통상 필요비. 그냥 필요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합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그 잘못으로 점유율이 멸실을 훼손되면 전 손해를 배상하라 그랬죠. 회복자의 전 손해를. 선의는 다르죠. 선의는 선의 자주라면 이익현존 한도에서 손해배상하고요. 선의 타주는 전손해배상을 하죠. 반면에 악의는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자주든 타주는 따지지 않고 전손해를 배상하겠죠. 자, 리얼.
물건 사용이익도 과실입니다.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이렇게. 옳은 거 고르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권 총론은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점유권에서는요 192조부터 210조까지 조문인데 이 조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192조, 그 다음에 194조 간접점유, 193조는 상속에 의한 점유권 취득이고, 195조 점유보조자예요. 197조 소유의 이사로 선입형은 공연한계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본소송에서 본권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점유 계속 추정된다. 점유권을 승계한 사람은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고 병합할 수도 있다. 점유물에 대해 향상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201조부터 203조까지 지금 말씀드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4조 점유물을 침탈당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나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하나.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207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이 된다. 208조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 되고, 192조부터 210조까지 조문 중에서 요 정도 조문들은 달달달달 암기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점유권도 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중에서 특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따로 출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밴드 문제나 학원 제공 복습 문제를 이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 올라가니까 자꾸 풀고 해설 보고 오다 가다 가랑비 어쩌듯이 듣고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뭐 시간 딱 정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쫙 시간 정해서 딱 몇 시간, 이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오다 가다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멍 때릴 때 이럴 때 듣는 거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자꾸 듣고 보고 해주셔야 남들보다 좀 빨리 민법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주 힘겨운 과정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설령 이해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강사가 강의하고 있다라 저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빠졌고 힘이 빠졌고 코로나는 자꾸 창궐하고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들의 희생 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해야죠. 내가 이 공부한다고 소홀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소홀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붙어야죠. 붙여서 잘해줘야지. 흔들리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흔들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공부 안 되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말이죠. 코로나하고 공부하고 뭔 상관이야. 걸려서 못하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들으면 되지. 중증이 아닌 다음에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면요, 방법과 길이 보이고, 공부하기 싫으면요, 핑계만 보여요. 핑계만. 아시겠죠? 저 자식이 왜 또 갑자기 유튜브에서 잔소리 하나 그러지 마시고 잘 새겨 듣고 틈날 때마다 자꾸,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꾸 자신을 몰아쳐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아시겠죠? 잡생각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